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일봉상에 오늘 밑꼬리를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미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업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다는 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결국 4분기 매출도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믿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4분기를 넘어 26년 내내 매출이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현재 문제는 미장의 흐름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죠. 첫 번째는 AI 거품론.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 삼성전자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있더라도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은 좋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결국엔 삼성전자 현재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는요. 두 번째 요인. 바로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요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장 흐름도 안 좋은 게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려 볼 거든요. 결국 이 파생 포지션,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 포지션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한 부분, FOMC가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이 파생 만기일이라고 거의 겹치죠. 자, 오늘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결국 언제부터 반등이 나오는지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매도 금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 내년에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고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고요.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추가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도 외국인 포지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이 진행하는 것 뿐이죠. 결국엔 올라간다. 근데 언제부터 올라갈 건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요거 나스닥이 지금 현재 야간장에서 오르고 있죠. 자, 이게 나스닥 15분봉이거든요. 진짜 나스닥이 얄미운 게 우리나라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점심시간대까지 12시까지 소폭 반등 나왔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거든요. 근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4시쯤부터 반등이 나와요. 우리나라 정규장 마감될 때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얄미운 건데 실제로 삼성전자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 12시 기점으로 하락 나왔잖아요.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나서 횡보 이후에 지금 현재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의미를 둘 만한 거래 대금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수급 자체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오늘 매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좀 아쉽다. 그리고 기간이 일부 들어왔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기간에서는요. 연기금하고 투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연기금이 기간 투자자 중에 가장 운용 자금이 크죠. 그 다음 2등이 투신이에요. 근데 보통 얘네 둘이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얘네 둘이 종목이 겹치는 수급이 있다면 요거 투정하셔도 확률이 꽤 높아요. 다만 금융투자가 최근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아시죠? 풀업 트레이더.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죠.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단기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금융투자는 추종하지 말자. 다만 투신과 연기금이 겹치는 종목은 꽤 확률이 높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파생 상품을 좀 언급을 드렸어요. 파생. 실제로 이 선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매도 포지션이 뭐죠? 하방에 베팅한다는 뜻이죠. 내려가는 거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연일 선물 관련해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옵션이 있죠. 자, 콜옵션. 얘는 상방에 베팅하는 건데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풋옵션. 풋옵션이 하방이죠. 외국인은 또 풋옵션에는 하방을 걸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물도 그렇고요. 옵션도 그렇고 모두 하방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 요거를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월에 연방정부가 과연 금리를 인하할 건지 동결할 건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일단 하루 사이에 또 요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변화 없음. 금리 동결이 50%가 넘었었죠. 어제 기준으로는. 근데 오늘은 0.25% 하락에 대한 부분이 다시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현재
파생 기준으로는요. 일단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 옵션 만기일 때 제가 강조드렸죠. 파생 만기일은 언제라 그랬죠? 옵션 같은 경우는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옵션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이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선물은 언제가 만기죠? 선물은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얘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이 12월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아직 일정이 좀 남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언급해드리는 이유가요. 자, 요것 때문이죠. 12월 9일하고 10일에 미국 FOMC의 회의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1일 그날 FOMC 금리 관련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일정 기가 막히지 않나요? 12월 11일 목요일 이날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파생 만기일. 이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하방으로 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 모두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만기일 FOMC 회의가 있는 그 날에 만기일이 도래하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젠슨 왕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우리 수주잔고 지금 많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이거 제가 지금 개인적인 소설 하나 쓰자면은 이날 어찌됐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내일 새벽에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또 목요일날 우리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얘가 발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결국 하방과 상방이 지금 잡힐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파생 상품 만기일과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거 젠슨왕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더라도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좋게 나오더라도요. 우리나라 갭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에 나올 수도 있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 요것까지도 우리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파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제가 강조드렸죠. 이렇게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에는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6월, 7월 달에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어쨌든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달이 넘게 과매수 구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나도 조정을 줍니다. 결국 증시, 주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감히 제가 예상컨대 우리나라 12월 둘째 주 목요일 파생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 일정과 이 FOMC,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일정이 겹쳐지기 때문에 요 날까지는 일단 증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요런 시나리오도 한번 갖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다시 조정 없이 반등 나오면 좋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삼성전자 주가를 좀 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습니다. 정말로 조정이 더 나온다면 9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8만 원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려오잖아요.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절대로 우리가 걱정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 코로나 때 장세처럼 고점 찍고 그냥 빠질까봐 걱정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이때는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단기적으로 온 것도 많지만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큰 몫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왔고 이게 계속해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목표 주가도 17만 원까지 제시가 된 거예요. 자, 요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디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 확보 경쟁 치열 이게 27년 물량을 공급 협상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26년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요. 27년이에요. 26년은 이미 수주가 끝났다고 하죠. 이게 모든 게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뭘로? 매출로서. 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죠. 26년 수주 잔고가 이미 빡빡하다. 27년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이다. 26년이 이미 꽉 찼어요. 근데 뭐가 걱정을 하실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걱정될 게 없거든요.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증시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도 하방 압력이 받고 있는 거고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말씀드렸죠. 결국 금리 인하,
요게 지금 관건이다. 사실 AI 거품론 계속해서 나오지만 저는 요걸로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돼요. 워런 버핏이 뭐를 샀죠? 구글에 지금 6조 투자한 거잖아요. 심지어 3분기 때 투자를 했어요. 3분기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었던 구간이죠. 근데 이 버핏이 구글에 투자했다? 당연히 AI 이 산업을 인정을 한 거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요. 젠슨항 역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5천억 달러 주문이 들어왔다. 이거 원화로 치면 얼마죠? 730조예요. 730조. 수주 잔고가 730조가 쌓여 있는데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는 거죠. 이거 심지어 3주 전에는 제 기억에는 수주 잔고가 대략 한 680조? 69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 3주 사이에 40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이것도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뺄 수는 있다. 왜? 미국 금리 인하 지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중요한 건데 이 사람 임기 이제 조만간 끝나요. 이 파월 의장. 그럼 누가 후임자가 되느냐인데 결국 트럼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사람 중에 된다라면 결국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B컷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측근은 0.25% 인하가 아니라요. 0.5%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나오죠. 과거에도 그랬듯 50bps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12월에는 안 할 수도 있다. 다만 26년에는 결국 금리 인하를 또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이어질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게 AI 거품론. 요거는 워런 버핏이 구글에 투자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요거는 D램하고 SSD 플러스 내년부터는 HBM 매출도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두 번째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결국에는 내년에는 진행이 된다. 12월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걸로 충격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이 생기는 거에 대한 부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일단은 우리 내일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요 영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내일도 영상 촬영이 된다라면 꼭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상황이 된다라면 영상을 통해서 추가 매수 타점도 꼭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 많이 해주시면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흐름이 좋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죠?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6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26년에 대한 이 SSD 수주 잔고도 꽉 찼다고 하죠. 27년 물량을 협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7년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땐 삼성전자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잘 가는 애들이 있죠. 소재, 부품, 장비. 그 중에 제가 오늘 장비 업체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어요. 왜 그렇죠? 당연히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온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 국내에 5년간 450조 투자. 5년간 연 단위로 대략 연평균 90조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삼성전자만 포함한 게 아니라 삼성 그룹사다 보니까 이 SDS, SDI 모두 다 이제 포함이긴 해요. 근데 조만간 평택 공장이 열리죠. 그리고 용인도 투입이 돼야 돼요. 여기에 초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하죠. 소부장 중에 장비 업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지금 이오테크닉스 삼성의 독점 공급 어디에? 평택에. 실제로 이오테크닉스는요 이미 한국가 위치에 있어요. 최근에도 수급이 좋죠.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당연히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그 중에 우리는 장비 업체에 한번 집중을 할 시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요거 말고도 테크융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얘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죠. 얘 삼성전자 50% 갈 동안 얘는 프로 갔어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도 좋은데 게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국내 공장에 연평균 90조를 지금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장비업체이고요. 실제로 차트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 흐름과 매우 비슷하죠.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동일하게 시기가 일치하고 삼성전자 주가 조정 나올 때도 동일하게 하락을 하죠. 이때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돌려주면서 같이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거래량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전형적인 수급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개인의 연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 왜 살까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사겠죠. 왜? 당연히 매출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차트가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주식의 본질은 결국엔 해당 기업이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돈을 버냐 못 버냐, 요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도 당연히 매출입니다. 근데 얘도 당연히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바로 얘는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쪽이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최대 27년에서 28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생겼죠. 뭐죠? 삼성전자가 지금 장비를 새로 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용인 쪽에 플러스 평택 쪽에 모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장비업체 좋을 수밖에 없죠. 초기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장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업체를 한번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 꼭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 저항 구간이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위치예요.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노려볼 수 있겠죠. 좀 더 길게 보면요, 역사적 신고가 대략 여기는 한 350% 되죠. 이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도 대략 11월에서 12월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요 라인 대략 100% 구간 노려볼 수 있죠. 왜? 지금도 장비 업체들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보여드렸죠. 테크윙 지금 조정이 나올지언정 외국인 수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테크윙은 연일 외국인이 지금 사주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도 보셨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위치예요. 모두 다 장비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요거 장비업체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중장기 포트로 이미 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비중도 충분히 실어 놓을 거고, 비중을 아직 못 실으신 분들은 조만간 기회가 온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어쨌든 변동폭이 크고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적이었다면 제가 추천 안 해드리는데 이거 무조건 롱텀으로 보셔도 최소 100% 가능하죠. 최대 300% 이상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만 지켜보시고 수익 관점으로 한 100% 정도 노려보자. 그리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1로 두 글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예요. 지금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온 거 맞지만 플러스 삼성전자가 지금 연평균 90조의 투자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입돼야 되는 게 설비, 당연히 장비입니다. 우리는 장비 업체에 한번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 꼭 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영상 보고 있으신 게 저녁 시간, 늦은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상관없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11월 20일 우리 정규장,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 증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좋아도 상관없고요,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쁘면 기회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가가 증시가 밀린다라면 요거 기회로 꼭 판단하셔서 내일 꼭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들고 가시되 이 종목은 비중 10%에서 20% 정도만 집어서 가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번호 010-2809-2561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번호를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미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 글자, 예,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 안내드려 볼게요. 디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낸드 플래시도 27년이 공급 시작했다. 공급 협상을 시작했다. 좀 놀랍긴 했어요. 보통 이 시기면 26년에 대한 공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때는 꽉 찼다고 하니 27년을 협상을 한다. 아, 이거 좀 대단하긴 해요. 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잠깐 기사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낸드 제조사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유지보수, 첨단 공정 전환에 집중한다라는 뜻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하고요,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원래는 디램하고 SSD 이 생산 라인을요 뭘로 바꿨죠? HBM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HBM을 생산할 수 있게 라인을 교체한 거죠. 당연히 HBM이 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한 건데 갑자기 이 디램과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쇼티지 현상이 이때 이래서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뭐가 됐든 삼성전자의 주가는 너무나도 좋다. 왜 그렇죠?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부사장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HBM보다 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니까 요 디램과 SSD 생산 라인을 좀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생산 라인이 늘어나더라도 결국엔 이 레거시 반도체 이 디램하고 SSD의 수요가 절대치가 계속해서 결국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돌아오는 새벽, 이제 목요일 아침이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매우 흔들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흔들 겁니다. 다만 이 엔비디아 실적을 떠나서 결국 현재 파생 상품의 포지션, 외국인들의 파생 선물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올 매도예요. 외국인의 콜옵션 포지션, 이것도 올 매도죠. 근데 풋옵션, 여기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말은 선물은 매도했다, 하방 베팅이죠. 풋옵션을 매수했다, 하방 베팅이죠. 콜옵션은 매도했어요. 이 말은 외국인이 다음 달에 있을 12월 둘째 주 목요일 요 만기일까지는 어찌됐건 우리나라 증시를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날에 뭐가 있죠? FOMC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엔비디아 실적을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반복들이죠. 요 라인, 지금 요 구간 동안 두 달 동안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이 찍혔어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만 해줄 수 없으니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이게 대략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점으로 다음 달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실제로 11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은 일단은 하락 혹은 횡보 요런 증시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의 업황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문제 없고요. 매출 잘 나올 거예요. 특히 4분기 매출 이번보다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 상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증권사 리포트가요, 이거 다 개미 털어먹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자, 이 애널리스트가 정말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든 게 이 리포트입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 대부분의 지금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다 위에 있죠. 심지어 JP모건 같은 경우는 15만원 위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표했던 거 14만 5천원 요거인데 증시가 받쳐준다라면 17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보되, 이 거시적인 관점, 결국에 미국의 증시가 중요하고 미국의 증시 12월 달에 있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적인 측면은 앞으로도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요. 영상 시청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